돈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에 서 계시나요? 돈을 꿈꾸십니까? 돈을 걱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복만남 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롬무어의 머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세요? 네. 브런치에 썼던 꽃피움이란 글을 썼을 때 샀던 그 꽃이에요. 예쁘죠? 네. 꽃피움의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브런치 북만남 검색하시면 제가 이 꽃을 샀을 때 느꼈던 그것을 가볍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어젯밤엔 되게 늦게 잤어요. 1시간, 2시가 다 돼서 잤는데 그 이유가 미스터 트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 제가 이거 업로드 돼가지고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 미스터 트롯의 진이 발표된 시점이겠죠. 그죠? 제가 어저께 그걸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롬무어의 머니에 나오는 그 일부분이 딱 적용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탑7에 들었는 모든 분들이 다 진이 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 정말 그 경연을 보면서 저희 첫째, 둘째, 저희 신랑,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보면서 정말 막 제가 정말 저도 막 샵 4560이었나? 보내고 신랑도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저의 의견이었다기보다는 저희 딸의 의견으로 네, 저희 딸이 그 딱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딱풀 보고 엄마 샵에 저 오빠야 놀러야 된다고 막 그래서 놀랐었습니다. 네. 놀라운 결과를 봤죠. 그죠?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정말 미스터 트롯으로 힘을 얻는 건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되지 못하고 770만 표의 문자가 들어와서 그걸 수합하지 못해가지고 맞죠? 그 집계를 하지 못해서 발표가 지금 늦어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인터넷에. 네, 무슨 미스트롯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770만 문자 집계가 나왔잖아요. 770만 문자 집계. 이거예요. 770만 문자 집계는 저도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100원. 100원이지만. 저희 신랑도 100원이지만. 770만이 모여가지고 미스터 트롯에 집계가 됐으면 거기에 00 두 개 더해보세요. 얼마죠? 7억. 그렇게 순식간에 돈이 모일 수 있다는 게 돈의 본능, 돈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원씩, 100원짜리 100원. 근데 그게 뭐 문자 집계에서 빠졌을 때 100원의 순수익은 안 나겠지만 그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사회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100원이지만 그게 모였을 때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예전과는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 검색하다 보니까 이천원 씨 밑에 댓글로는 국민이 기획사다, 국민기획사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동을 하셨던 현역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획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어떻게 됐건 간에 어제까지의 결과 심사위원들의 집계를 봤을 때만 가지고 문자투표를 빼고 나머지 20%를 빼고 얘기했을 때 어쨌든 어제까지 상황에서 이천원 씨가 1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25세 노래를 좋아했던 젊은이가 그냥 전국 노래자랑에 뭐 집 앞에서 열릴 때마다 가서 할머니 집 앞에 열리면 또 할머니 집 앞에 가서 이렇게 3번 노래자랑을 참가했었던 어떻게 보면 개인 유튜브 채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분이 미스터 트롯에 나가서 지금 어쨌든 1등
부의 집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부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요 770만 문자 집계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너무 미스터 트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나서 여기까지 제가 한번 끊고 이제 롬모어의 머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을 버는 게임의 규칙을 지배하라. 돈을 버는 게임의 규칙을 지배하라. 우리가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우리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30초 동안 이렇게 엄지손가락가락 손을 깨끗하게 30초 동안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로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타인을 위한 배려로 마스크를 쓰는 거라면 손 씻기는 나를 배려하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가 코로나를 예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그리고 비타민, 개인의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마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돈을 버는 게임의 규칙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임의 규칙도 있고 이 게임의 규칙을 알자라는 거죠. 롬무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롬무어의 이야기가 총 6장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사실 뭐 레버리지랑 이런 부분들과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했던 것들은 좀 겹치는 부분들은 좀 빼고요.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첫 번째 1장은 머니, 누구나 이룰 수 있는 부의 미래고요. 두 번째는 부의 철학, 부를 밀어내는 믿음과 부를 끌어당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부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부의 프레임, 부를 보는 틀, 돈의 지배 당하는 자, 돈을 지배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의 법칙. 제가 새로운 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스터 트롯의 770만 문자 집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수성가들의 부자들의 도구들이라고 해서 총 6장으로 나와 있는데 롬무어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는 이유가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었는데 우리 이 대구가 우수한 민주시민 정신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냐면 인터넷을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저는 유튜브를 찍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문을 닫아서 책을 읽을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내지는 뭐 인터넷으로 이북을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택배로 물건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선진국에서 가난한 사람을 롬무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진국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뭘 이야기했었죠? 글을 쓰세요. 당장 블로그에 글을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당장 블로그에 글을 쓰세요. 라고. 블로그처럼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와이파이와 그냥 전기료 정도만 냈을 때 쓸 수 있는 그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제가 글을 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글을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롬무어는 선진국에서의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부자들의 공통된 점을 롬무어가 3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부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부가 우리 사는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진정한 부에 대해서 안다. 두 번째,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서 생겼던 그 돈에 대한 죄책감, 창피함,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잘못된 돈에 대한 관점을 끊어냈다, 부자는. 그리고 진정한 돈의 성격과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뭘까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지 난 돈이 없어 못해.
이런 생각들. 아니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는 없을 거야. 사기를 쳤을 거야. 다 당길 거야. 다른 사람의 부를 착취해서 그 사람의 부자가 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버는 이 자본주의 이 프레임은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프레임, 자본주의 프레임은 치킨 게임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걸 뒀을 때 내가 뺏어가면 나는 잃어버리는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부에 대해서 진정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를 얘기할 때 wealthy라고 얘기했을 때 행복, 소유한 재물,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식당이 문을 닫아야 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들과 다른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도 휴직을 내지 않았다면 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휴직을 생각했었고 제 통장에 휴직을 했을 때 쓸 돈들을 넣어뒀었고 휴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불안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러한 사태를 준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었다면 이렇게 여유롭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찍을 수 있었을까요? 네. 지금 아이들의 입학이 3월 23일이 될지 또 4월달로 밀려질지 내지는 3월달에 입학을 한다고 해도 내가 보내도 될지 말지를 막 고민스러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일을 하러 갔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에버리지라든가 이런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돈은 스노우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스노우볼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굴리듯이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유롭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라는 것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이클 샌델도 역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본주의는 돈으로 사고 있는 그 시장의 문제점을 적고 있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만 돈으로는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은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다. 지금 초인종이 울리는데 저게 뭐냐 하면 저희 아이들의 제 사고 싶었던 크록스를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과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많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 엄마 이거 가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당장 수용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통장에 돈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인지 얘기를 충분히 하고 사줄 수 있잖아. 인터넷 사줄 수 있잖아.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돈이거든요.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돈 이꼬르 행복은 아닙니다만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네. 돈으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이 꽃을 한 단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꽃을 살 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살 수 있고요. 아니 제가 좋아하니까 지금 커피를 사러 매일매일 카페는 못 가지만 커피를 살 수 있는 기계를 집에 사서 드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이꼬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오류지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에 지배당할 것이냐?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돈을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네. 부자의 믿음과 가난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모든 믿음에는 반대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햇볕이 내려 쬐 다음에 여기 있는 밝은 부분이고요. 이 밑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떠한 생각이 있는 반드시 반대되는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에 서 계시나요? 일단 돈을 지배하느냐, 돈을 지배당하느냐, 이 프레임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못한다면 돈을 꿈꾸십니까? 돈을 걱정하십니까? 이건 좀 이야기하기 편하죠. 네. 돈을 꿈꾸십니까? 돈을 걱정하십니까? 돈을 꿈꾸셔야 한다는 거죠. 막연하게 돈을 1억 천금을 꿈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랑과 함께 이제 뭐 물건들을 어쩔 수 없이 사러 가야 돼서 코스트코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쌀이라든가 뭐 등등등 나갈 수 없으니까 한번 나갔을 때 막 샀었어요. 아이들은 시댁에 좀 맡겨놓고 갔었는데 그때 코스트코 앞에 명품이 있거든요. 그래 뭐 명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막 코로나 사태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사자 하면서 지금 백화점 가겠나 사자 하면서 이제 그 앞에 이제 막 봤던 물건들을 막 보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건 사지 않았어요. 왜 안 사냐 하면 예전에가 제가 정말 뭐 10년, 20년 전에 월급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저 가방 너무 가지고 싶어. 저 가방이 정말 내가 했을 때 나는 이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처럼 보일 거야 라고 느꼈던 그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졌던 거죠. 통장에는 이미 그 명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사는 거예요. 그 돈이 없었을 때 가지고 싶어, 내가 저걸 가지기 위해서 적금을 막 넣어야지 라는 생각과 없을 때 가지고 싶은 결핍과 통장에 돈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사지 않는 거죠. 그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돈을 꿈꾸십니까? 돈을 걱정하십니까? 이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자는 돈은 모든 선의 근원이다. 코로나 사태 터지고 보이죠?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억씩, 2억씩, 기업들도 50억씩 막 이렇게 내어놓는 모습을 봤을 때 선의 근원입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대구에서 의료진들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막 기부금을 막 보내줄 수 있는 그 모습 선의 근원입니다. 네, 돈은 선의 근원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 부자의 믿음은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디어, 에너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제가 이찬원 씨한테 정말 지금 막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인생곡을 어저께 부르라고 했거든요. 인생곡. 그럼 사실 어저께 탑7에 구구절절한 사연들 막 있잖아요. 김호중 씨, 그다음에 뭐 무명 시절 오래 겪었던 영탁 씨, 임영웅 씨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연도 많아요. 없어요. 이찬원은 없어요. 뭐 굳이 끄집어내자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쿨하게 인생곡 전화해서 아빠 나 무슨 노래 부를까? 이러니까 아빠가 너는 성량이 풍부하니까 18살 순이 불러. 확 신나게 부르는데 사실은 솔직히죠. 어저께는 이찬원 그 잔또배기로 정말 진한 거 한번 불러주진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 딱 지나 어저께 딱 지나고 오늘 다시 딱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 이렇게 신나는 노래 불러줘. 그래 25살이 무슨 인생곡 뭐 굳이 찾아가지고 구슬픈 노래를 막 부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게끔 와 신나게 부르고 점수가 딱 국민투표의 결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돈은 에너지 생각이거든요. 에너지 생각. 이찬원 씨한테 지난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뭐 주현미 몇 년생이죠? 막 나오더라고요. 몇 년생, 서른도 선생님 몇 년생이고 뭐. 그 이찬원 머릿속에는 트로트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근데 아버지하고 통화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 노래 하면서 막 또 노래가 막 나오시는 걸 보고 그 가족은 그 트로트를 가지고 아빠와 아들이 그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가족이구나. 그 아이는 그러니까 막 전국 노래자랑 열린다 하면 막 저거 팔도로 갔던 거죠. 그죠?
너무 즐거워하면서 다른 분들이 무슨 노래를 할지에 대해서 딱 누르고 이 노래 뭐 저 노래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거다 저겁니다. 네. 가난한 사람의 믿음은요, 부채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믿음은요, 부채는 좋은 겁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긍정적인 부채는 좋은 겁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할 때, 그 은행 직원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거지만, 저의 이 담보로 이만큼의 돈을 빌려주고, 제가 일으킬 수 있는 것들. 네, 저는 정말 대출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고, 그것으로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고, 그것으로 해서 제가 지금 휴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믿음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믿음은요, 돈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 또한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브런치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저의 구구절절한 인생사가 나오거든요. 네. 저 또한 그렇게 금수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아픈 병수발을 다 들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교사밖에 못했어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교사가 되었어야만 했어요. 네. 교사가 되었어야만 했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변한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읽었던 책들이에요. 네. 임용고시 공부할 때 읽었던 그 책,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그러한 것을 선생님이 되어서도 계속 책을 읽었어요. 재테크 책 읽고요. 성공학 책 읽고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상담책 읽었었고요. 제 마음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책을 읽었었어요. 아이들과 담임을 하면서 문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을 읽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라왔죠. 공부를 했죠. 계속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저 정말 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공부했어요. 저의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 저는 그 꿈을 쫓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역시 저는 저의 꿈을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밖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금 몬스터호텔 보고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읽고 있는 거고, 제가 책을 읽고 저희 아이들도 옆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가 물어요. 엄마 책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읽어? 엄마 유튜브 찍으려고 책을 열심히 읽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책 속에 길이 있는데, 정말 책 속에 길이 있는데. 네. 가난한 사람의 믿음은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 것이다.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부자의 믿음, 내가 돈을 벌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벌게 돼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 사실은 문자 투표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했어요, 어제 제가. 네. 옛날 같았으면 그런 거, 사실, 그런 프로도 사실은 잘 안 봤을 텐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었는지, 아니면 제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설날에 음식을 하면서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전 구우면서 미스터 트롯을 쫙 풀로 보여주는 걸 보고 완전 미스터 트롯의 팬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너무 트롯을 좋아하시니까 아버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고 저 사람 김호중 왠지 성우였다 그러고 파바로티 아니야? 이렇게 저는 안 봤으니까 아버님 맞다. 김호중, 우리 아버님도 거의 찬도배기처럼 무슨 노래가 주주주주 나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사실 미스터 트롯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그 트롯을 너무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정말 그 노래에 인생이 있고, 노래에 정말 모든 인생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왜 찍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왜 찍을까요? 굳이 저의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단순히 혼자 책을 읽고 끝냈다면 그냥 혼자 블로그에 서평 정도 쓴 아웃풋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내는 아웃풋은 정말 다르거든요. 책을 읽는 것이 인풋이라면 아웃풋을 한번 해보면 정말 그것이 일어나는 시너지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아웃풋을 유튜브, 블로그, 브런치 이렇게 그거 안에서도 또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돈 벌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는요, 가치가 낮은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치가 낮은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한다면, 부자의 믿음은요,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최고다. 내 능력은 최고다. 가난한 사람은요, 나는 부자 될 자격이 없어. 부자는요, 나는 돈을 벌고 나누는 것은 나의 소명이고 운명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네. 브런치의 돈봉투라는 저희 글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저도 임용고시 준비할 때, 저희 교수님이 이제 4학년 때 대학원 가자라고 하셨어요. 대학원. 상담 심리 쪽으로 대학원 가자. 정말 가고 싶었죠. 제가 가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 보면 나옵니다. 브런치의 돈봉투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책들을 열심히 읽고, 부에 대한 프레임 생각을 이렇게 자꾸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를 레버리지 하려는, 돈을 착취하려는 사람들 안에서 더 이상 착취당해서는 안 됩니다. 네. 주체적으로 사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돈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네. 가난한 사람은 돈 때문에 변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부자는 사람들은 어쨌든 나를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 편 제 브런치에도 글을 올려놓고 이제 영상에도 보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뇌는요, 뇌에 의해서 중독이 일어나는데, 그건 도파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이란 물질 때문에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도파민의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도박을 할 때 그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핸드폰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할 수 있는 더 한 것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엄마도 같이 게임을 해라.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그 창구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면 정말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뇌의 도파민 때문이에요. 호르몬 때문이에요.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의 그런 기분들,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이 호르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갱년기 오시는 분들 너무 힘드신,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의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내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돈은 뇌화학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뇌화학 물질을 변화시키고요. 이게 행복의 과학의 저자인 데이비드 리먼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행복을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진보,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진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서 나오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보할 때 나오는 겁니다. 돈을 지배당할 것이냐? 돈을 지배할 것이냐? 돈을 지배당할 것이냐? 돈을 지배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꿈을 쫓으실 건가요? 아니, 돈을 쫓으실 건가요? 돈을 걱정하실 건가요? 돈에 대해서 꿈꾸실 건가요? 돈에 대해서 걱정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감정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감정 관리. 네. 이 꽃을 사는데 제가 제 동생에게 화분을 사면서 이 꽃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사고 꽃을 사니까 그 꽃집 사장님이 조금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한 개 해서 5,000원 주고 샀거든요. 네. 근데 이 5,000원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이 꽃을 볼 때마다 저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브런치에도 썼는데 시발 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욕 맞습니다. 18 내가 이것도 못 쓰겠나 라고 하면서 맥주와 치킨, 과자와 뭐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와서 그걸 막 먹고 또 살찌고 또 이 살을 빼려고 또 헬스장 끊고 뭐 이런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돈 쓰러 간다는 거죠. 백화점에 돈 쓰러 가서 막 이렇게 돈을 쓸 때 이렇게 해주는 그 기분을 느끼러 간다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부자이신 분들이 그렇게 돈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 글쎄요. 네. 명품을 사는 사람, 명품을 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명품인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롬무어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감정을 지배해라. 감정에 휘둘려서 돈을 쓰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허용의 소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 하세요. 저는 한때 주식을 좀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주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워렌 버핏의 책을 많이 읽거든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단타를 치냐 하면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조급증 때문에. 사자마자 막 보는 거죠. 사자마자. 이게 파란색이지 빨간색이지 파란색이지 빨간색이지 보는 건데 이건 사실 도박입니다. 도파민. 도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급증을 가지지 마라. 그럼 조급증을 하면은 뭐죠? 항상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조급증의 반대는 뭘까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네. 책을 한 번 읽는다. 변하지 않아요. 네. 책을 한 번 읽는다. 변하지 않아요. 저 또한 처음 책을 이렇게 막 많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교사가 맨 처음에 되었을 때 좋은 점이 뭐였냐면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만큼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책 빌려오는 것만 저의 취미였어요. 내 취미? 책 빌려서 책 꽂아놓고 책 제목 보고 다시 돌려주는 거. 근데 나중에는 그 책 제목이 조금은 목차로 정도로 되고 넘어가고 나중에는 지금은 책 한 권 읽어내는데 사실은 마음 먹고 읽으면 빨리 읽어내거든요. 속도가 붙는 것처럼 근육이 붙는 것처럼 턱걸이 해보셨어요? 팔굽혀펴기 해보셨어요? 한 번만에 그렇게 많이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책도 똑같아요. 브런치에 글 쓰는 거 저거 아직 브런치 구독자 몇 명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조회수가 많이 찍은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꾸준히 쓰는 거예요. 아니 구독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글을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이 나의 글들을 공짜로 홍보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자존감이 순자산을 높인다. 자존감이 순자산을 높인다.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식과 경험을 늘려라. 목표를 세워라. 나의 가치가 나의 재산이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재산입니다. 용서를 가지고 제가 브런치에 글을 또 쓰긴 썼는데 저 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계속 있으면서 내 안에 내면의 문제를 사실은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네. 아이가 클 때마다 제가 크더라고요. 막 너무 우는 아이를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를 막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한번 긍정을 찾아봅시다. 제가 언제 이렇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 저의 이런 내면을 계속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네. 용서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 안에 있었던 과거에 용서를 했다라고 착각했어요. 저는 성당을 다니고 파스칼을 통해서 청년 성서 모임을 통해서 뭐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연수도 다녀왔고 연수 봉사도 했었고 64년 말씀을 봉사자기도 하고 엄청나게 내 안의 문제를 치유하려고 많이 시간을 들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또다시 내가 너무 깔끔하게 잘 숨겨놨더라고요. 내 내면에. 그래서 그 문제를 꺼내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요. 네. 용서하지 않고 욕하려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브런치 글을 쓰면서
제목이 편지를 찢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었는데, 썼어요, 편지 썼어요. 편지 쓰고, 아직 찢진 않았어요. 왜? 오늘 찢으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영상을 찍으면서 찢으려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링컨 이야기가 나와요. 링컨 이야기가, 편지를, 불만이 가득한 편지를 막 써요, 그러거든요. 막 썼을 때, 그 사람이 보내려고 하니까, 아니, 이제 그거 쓰레기통에 버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썼는데, 저도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너 만나면 너에게 침을 뱉을 거야.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너 만나면 너에게 침을 뱉을 거야. 내 눈에 절대 띄지 마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편지를 지금 이렇게 제가 찢습니다. 네. 가기가기 찢어요. 가기가기 찢고, 용서는 지금은 못하겠어요. 지금은 용서 못하겠어요. 지금 용서 못하고, 욕할 거예요. 욕할 거고, 또 생각나고, 또 다시 내면에서 문제가 올라오면 또 편지를 쓰고, 또 찍고, 또 편지를 쓰고, 찍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뭐냐면 용서하라고. 그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네가 용서하지 않고 이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저만 괴로워요. 음식물 쓰레기 아시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에 냉동실을 막 청소하는데 막 유통기한 2년 지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까워. 넣어놔요. 2년 지난 거 먹을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까워 놔둬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 더러운 쓰레기통을 이거 내 거야 라고 해서 막 꽁꽁꽁 갖고 있을까요? 편지를 통해 글로 써서 풀어내서 버리시면 됩니다. 네. 용서를 하라는 이유는 내 때문인데, 용서가 안 된다? 용서하지 마세요. 계속 욕하세요. 나쁜 놈, 제가 지금 방송에 나온 17 다음 숫자, 개보다 못한, X, 막 쓰세요. 그럼 어떻게? 찢어. 버리세요. 또 쓰세요. 이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정신병자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신병자였어. 그래, 이렇게 언젠가 제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엔요, 용서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저는 이렇게 5,000원으로 이 장미꽃을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요. 네. 이 꽃을 가져다 주신 꽃집 사장님께 감사해요. 제가 후리지아 저번에 찍었을 때, 후리지아 정말 한 단밖에 없어가지고 12,000원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죠? 12,000원 깎아서 10,000원 주고 샀다고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대구에 꽃이 안 내려왔었다잖아요. 근데 지금 그 꽃집에는 꽃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 꽃이 들어갔는데 와, 피어있는 그 꽃을 보고, 그래. 라고 하면서 화분 하나 사고, 꽃도 사서 지금 꽂아놓고,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시오. 지식을 쌓고 경험을 늘리십시오. 네. 책 읽으시고요. 만약에 책을 읽지 못하신다 하면 유튜브 제 거 들으세요. 네. 제 방송처럼 잠오는 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도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네. 목표를 세워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의 가치가 나의 재산이다. 재산을 늘린다는 것을 단순히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적금을 해서 주식을 해서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를 높이시는 거. 찬또배기 보세요. 노래로 네, 가치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롬모어의 머니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돈을 쫓으실 건가요? 돈에 지배당하실 건가요? 돈을 지배하실 건가요? 돈 걱정하실 건가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한 발 나가실 건가요? 북만남 들어주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거 알고 계시죠? 저와 함께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대림이었습니다.